제가 참 어지간하면 그냥 있을라 했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9억을 받고 이렇게 이제 실형을 살고 출소를 했지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1억 5천만 원의 전세금 추징 소송을 제기를 했답니다. 자, 한명숙 전 총리가 국회의원 시절에 2억 원의 은행 예금과 전세 보전금 1억 5천만 원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이 전세집의 임차인 명의를 남편으로 바꿔서 재계약을 했고요. 은행 예금 역시 빼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에 자신이 9억이 문제니까 9억 중에 추징금이 나올 거라고 보고 은행 예금은 빼버리고 전세금도 남편 명의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한 총리에 대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자 범죄수익언익규제법 및 처벌법에 따라서 추징금 납부 명령서를 보냈고요. 한 전 총리는 8억 8천만 원의 이렇게 추징금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9월 달에 이 한명숙 추징금 환수팀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환수 작업에 착수했는데 남편 박씨 아파트에 대한 압류 명령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그거 다 법적으로 합당한 거니까 그런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에 남편 박성준 씨는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자신이고 한 전 총리는 단지 대리인 계약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강제 집행이 불가하다고 소송을 냈다는 겁니다. 3자가 이 소송을 낸 거죠. 이 법원과 한명숙 사이에서요. 자, 그래서 법원은 박 씨의 주장을 기각을 하고 한 총리의 임대차 계약 체결일인 2012년 8월 국회의원 재산 등록 시에 이 보증금 채권을 전세 보증금 2억을 자기 재산으로 등록을 했고 2013년 3월에 재산 변동을 다시 신고할 때도 이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재산 등록 의무자가 등록 재산을 거짓으로 적거나 불성실하게 하게 되면 신고를 하면 해임, 징계, 과태료를 받는데 한명숙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전세 보증금을 허위 등록할 이유가 없다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기각을 해서 판결이 확정되었지요. 그래서 한 전 총리가 다시 소송을 내서 자신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 소송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소송 대리인이 지정되어서 교도소에 있을 4월 28일 판결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주 지정이라고 해서 넘어왔는데 박 씨가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던 만큼 한 전 총리 측에서는 이 소송을 해봤자 이기지 못할 것이니까 취하할 거라고 봤는데 그런데 변론 기일이 다시 잡힌 데 대해서 당사자가 만기 출소한 만큼 직접 뭔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본다면서 뭔 주장을 할지 살펴보고 결정하겠다 했습니다. 참 뻔뻔한 일 아닙니까? 이 뻔뻔함도요, 이쯤 되면 그야말로 완전히 저는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이 짓거리를 하는 동안에 딸 대학 등록금은 500만 원을 못 구해서 광주의 두 모녀가요, 저수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겁니다. 7년 전부터 남편과 별거해온 40대 주부가 50만 원 월세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다가 건강 악화가 돼서 일을 하지 못해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납부 마지막 날에 이렇게 내지 못하게 되니까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면 등록금을 안 내도 됐을 건데 형편이 어려웠지만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수급자로 지정을 받지 못했고 아마 남편과 별거 중이지만은 이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남편이
돈이 있어서 수급자로 지정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남편도 안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기초생활 수급자도 되지 못해서 정부 지원도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이 모녀가 죽어버린 겁니다. 참 딱하네요. 그런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김씨가 피부질환이 생기니까 오게 하겠습니까? 못 오게 했겠죠. 그래서 일을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장성익 3개에 있는 한 저수지에 차가 빠져 있어서 건져 보니까 이 차 안에서 여성 시신 두 구가 발견되었고 이 김밥이 하나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망자를 조사했더니만 소유주는 46살을 먹은 김모 여인이고 대학생 19살짜리 딸이 있었고, 자, 이 김 여인의 친정이 장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급히 저수지를 향해서 달려가지고 가라앉히고 탈출을 포기함으로써 자살을 이렇게 했고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 마음이 이런 상태에서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죽자고 하고 딸을 태운 채 뛰어들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딸은 광주의 한 대학의 1학년인데 2학기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고민을 해왔고요. 친척에게 딸이 500만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친척도 형편이 어려워서 빌려주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살한 25일은 8월 25일은 대학 등록금 납부 기한이었다고 하고요. 아마 모녀가 경찰이 추정할 때는 사망한 날도 이날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딸의 대학 등록금을 좀 빌리려고 여기저기 친정까지 가고 하다가 탈출구가 없으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자살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아침에 한 신문에 기자가 범죄 경력이 훈장인가 하는 기사를 칼럼을 썼습니다. 요즘 텔레비 예능에 보면 마약 복용 전과가 있는 연예인이 과잉된 몸짓으로 자기 과거를 코믹하게 하고, 도박을 한 연예인은 도박 문제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더 오바를 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별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그야말로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들이 이제는 당사자들한테 돈을 벌게 해주는 재미로 지금 훈장으로 다가서고 있는 세태를 지적을 하면서요.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급 보좌관이 월급에서 매달 150만원을 반납해서 지역구 사무실 운영 경비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이 이걸로 지금 기소되었죠. 또 다른 보좌진도 자진해서 월급의 50%를 반납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중요 경선에 출마하자 핵심 척근은 건설업자로부터 경비가 많이 들 텐데 사사로운 경비는 이 카드를 사용하시라는 말과 함께 법인카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법인카드로 해당 국회의원은 강남의 신사동 유명 부티크에서 한 번에 구입한 옷값이 5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경선이라는 게 아마 2007년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었을 겁니다. 임 회장의 옷값은 보통 한 벌당 100만원이라니까 5벌을 한꺼번에 산 거죠. 나중에 고위직, 제가 봤을 때 총리직에 오른 이 국회의원은 누군지 짐작이 가시죠? 공간에서 만찬을 베풀었는데 지역구에 대형 사업을 벌이려는 건설업체 2명을 불러서 군소건설업자에게 공사를 주라고 압력을 넣었다라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핵심 척근이 이 군소업자가 공사를 딸 수 있게 모 대학 관계자를 연결해 줬다라는 의심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총리 공간에서 업자들을 불러다가
이해관계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삼선 국회의원과 장관 2번, 국무총리 1번을 지낸 한명숙 씨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람하고 같은 날 기자회견을 해서 새천년 민주당 창당 추진위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개나 소나 하는 것도 하나 못하고 제대로 된 벼슬도 하나 못하고 살고 있지만은 이 사람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보다 제가 더 잘 살았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사람 국회의원 들어가기 전에 여연이라고 대한민국의 여성단체연합 대표를 지내고 그 경력으로 국회의원 들어가서 장관 총리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진보 인사인 것처럼 하고 돈 먹고 깜빵 갔다 와서도 그걸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추징금 안 되려고 남편 시켜서 본인이 소송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지저분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자금회로 달러를 포함해서 9억을 받았다가 2년 수감되고 출소를 했는데, 자, 이 9억이라는 금액이 커서 그런지 보좌관을 월급을 잘라 먹은 거나 공사 따주기 압력 같은 거는 주목도 끌지 못했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골프 시합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한 이야기도 주옥같이 나옵니다. 계좌에 출처 불명의 2억 4천만 원이 입금되었다거나 정치자금이라고 받은 돈 중에 1억짜리 수표가 동생의 전세 자금에 쓰였다거나 환전 기록이 없는 한명숙 씨 2 동생이 미국 유학 중인 한 씨 아들에게 $10,000가 넘게 송금했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혹 역시 수수 금액에 비하면 사소했는지 그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소 1승으로 새 세상을 만나 감사하다 하고 그 뒤에 국회의원 20명을 세워놓고 병풍처럼 세워놓고 내 세상을 만났다고 활짝 웃는 듯 했습니다. 전과자가 사회에 복귀하려면 죗값을 치르고 피해를 갚는 등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어디 가서도 밥벌이를 못하게 생계 수단을 잃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판에서는요, 이런 짓을 하고도 대가리를 뻣뻣하게 쳐들고 다닙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요, 피고인 한명숙은 그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자신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고 징역과 함께 8억 8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는데 한 씨는 아직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 내 세상이니까 내 세상이 왔는데 이제는 또 땡길 궁리를 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는 겁니까? 기가 찬데요. 언론이라는 작자들이 한명숙 역할론이라는 걸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정계 복귀설이 솔솔 나오고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로 부상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너무나 기가 차서요,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오만불 사건이 또 별도로 있었는데요. 거기는 곽영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한통운에 있다가 이 한전사나 동남발전 대표이사를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무죄가 판결된 내용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한명숙을 잘한다. 한명숙이 잘 모른다. 곽영욱 평일 총리 공간에 초대받아 한 총리 데리고 골프 시합에 가 골프채 사줬다. 한명숙이 따라만 가 모자만 하나 얻었었다. 참 한가하다. 모른다는 인간 곽영욱을 대한민국 총리가 평일 점심에 총리 경관에 초대해서 밥 먹이고 노닥거리는 걸 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뭐하러 갔습니까? 곽영욱 따라서 골프 시합에 가서 곽영욱이가 사주는 골프채를 이렇게 했다는 거고 본인은 골프채가 아니고 모자를 했다는데 여기서 골프채를 했든 모자를 했든 현직 총리가 할 짓입니까? 곽영욱, 한명숙 총리는 골프 칠 줄 안다. 한명숙 못 친다. 캐디들 골프 칠 줄 안다. 90타는 될 거다. 곽영욱,
한 전 총리가 제주도 내 골프 빌리지를 28일간 공짜로 사용했고 비용도 대납했다. 한명수 동생 부부가 라운드 할 때 따라다닌 적은 있지만 골프를 직접 치진 않았다. 곽영욱 5만 달러 줬다. 한명숙 안 받았다. 총리 공간 의자가 받았나 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5만 달러 받은 거 안 받은 거 떠나갔고요. 모른다는 사람을 총리가 평일날 낮에 공간에 초대해서 오찬을 묵고 노닥거리다가 그 사람을 따라가 가지고 골프샵에 가서 그까지 또 인정했습니다. 왜? 골프샵에 증인도 있고 이러니까요. 곽영욱이는 골프채 사줬다 그러고 한명숙이는 모자만 하나 샀다 합니다. 그리고 28일간 골프 빌리지를 했다라는 부분에 동생 부부가 따라다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입니까? 대한민국 운동권의 무슨 여성 운동권의 대부요? 진보의 무슨 운동의 대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악취가 펄펄 납니다. 자, 광주에서 자살한 모녀감 보면서요. 양심이 있다면 산에 들어가 살길 바랍니다.